안녕하세요. 오늘은 333 큐브를 더 빠르게 맞추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중급 해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영상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 중급 해법은 큐브를 이제 40초에서 50초 대 정도에 맞추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한 영상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333 중급 해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큐브 기호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큐브에 관심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지나가면서 큐브 기호라는 것의 존재 정도는 알고 계셨을 텐데요. 큐브 기호는 이제 언뜻 보기에는 여러 알파벳들이 막 적혀 있어서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 이건 나는 못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들게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상당히 간단한 원리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급 해법 이상으로 큐브를 맞추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알아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급 해법 영상에서는 큐브 기호, 이 많은 큐브 기호들 중에 4개 정도만 다루고 알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 큐브 기호는 U입니다. U는 이제 영단어 up을 의미하고요. up이라는 것은 위쪽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큐브에서 U면을 얘기한다. 그러면은 이제 위에 있는 면, 제일 위에 있는 이 면을 U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큐브 기호를 보시다 보면 옆에 따옴표 같은 게 붙어 있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건 이제 우리가 프라임이라고 얘기를 할 건데, 그래서 큐브 기호가 그냥 다른 표시 없이 U 하나만 딱 적혀 있으면 이 U 면을 시계 방향으로 한번 돌려주시면 됩니다. 이게 U고요. 그래서 U를 이렇게 4번 하면 큐브가 원래대로 돌아오겠죠. 그리고 이제 U 옆에 프라임이 붙어 있다. 그러면 U를 이 U 면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번 돌려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4번 하면 U'을 4번 하면 큐브가 원래대로 돌아오겠죠. 그리고 이제 U 옆에 숫자 2가 적혀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건 이제 U 면을 2번 돌려주면 됩니다. 사실 이게 큐브 어떤 면이든 간에 4번 돌리면 원래대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U 옆에 숫자 2가 붙어 있는 이제 우리는 이거 U2라고 읽을 건데, 이 U2 같은 경우는 시계 방향으로 2번 돌리나 아니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2번 돌리나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U 시계 방향으로 한번, 그리고 U 프라임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번, 그리고 U2 U면을 2번, 이제 이렇게 큐브 기호가 되어 있고요. 이건 이제 U의 예시고, 그 다음으로 알아야 할 큐브 기호는 R입니다. R은 이제 right, 이 오른쪽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 R 같은 경우도 그냥 R만 적혀 있다 그러면 이 오른쪽 면을 시계 방향으로 한번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R'은 아까 배운 거랑 연관지어서 생각하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번 돌려주면 되겠죠. 그리고 R2 같은 경우도 이제 2번 돌려주면 R2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알아야 할 기호는 F인데요. F도 이제 어느 정도 짐작이 가실까요? F는 프론트를 의미합니다. 이 앞면을 얘기하는 거죠. 앞면. 이 앞면도 역시 아까랑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냥 F만 적혀 있으면 앞면을 시계 방향으로 한번 F 프라임이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번, F2면 2번 돌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알아야 할 기호는 D인데요. D. 이제 U는 up이었으니까 D는 다운이겠죠. 다운 같은 경우도 D 같은 경우도 이제 그냥 D다. 그러면 이 밑면을 시계 방향으로 한번, D 프라임이다. 그럼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번, D2다. 그러면 2번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헷갈리지 마셔야 하는 게 이제 U는 위고 D는 밑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앞면에서 이제 언뜻 보기에는 U를 그냥 하면 이쪽으로 돌아가고 D를 그냥 하면 이쪽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딱 보기에는 방향이 반대인데 이걸 헷갈리시면은 이제 D를 해야 될 때 U랑 똑같이 이쪽으로 돌리시거나 아니면 U를 해야 될 때 D랑 똑같이 이쪽으로 돌리시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도 그냥 앞에서 보기에는 이렇게 방향이 달라 보이는 거지만 이제 U 같은 거는 up이니까 위, D 같은 거는 down이니까 D에서 시계 방향인지 시계 반대 방향인지를 생각하고 보시면은 이게 방향이 반대로 보이는 이유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U,
R, F, D 4개의 큐브 기호를 먼저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중급 해법을 하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기본적인 4가지 회전 기호를 알았다면 이제 그 다음으로 중급 해법은 대체 큐브를 어떤 순서로 맞추길래 중급이냐 이걸 알아야겠죠. 자, 이렇게 섞인 큐브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맨 처음에 올렸던 이제 큐브 왕초보 해법 같은 경우는 흰색 십자가를 맞추는데 흰색 십자가를 맞추기 전에 먼저 이것들을 다 위로 위치를 올려서 이렇게 데이지 모양을 만들었잖아요. 하지만 이제 중급 해법은 다릅니다. 초급 해법, 왕초보 해법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데이지를 만든 다음에 이걸 하나하나씩 내려서 흰색 십자가를 만들었다면 중급 해법은 흰색 센터를 아래에다 두고 이렇게 흰색 십자를 옆면 색깔까지 다 맞춰서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이 단계는 아주 쉽게 간단하게 설명하면 어느 정도 머리를 써야 하는 단계예요. 머리를 써야 하는 단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처음에 하면은 어느 정도 감이 안 잡힐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처음에 할 때 몇 개의 상황으로 제가 분류를 해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대략적으로 감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렇게 흰색 면에 십자를 맞춰야 할 엣지 조각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옆면과 색깔이 안 맞는 경우입니다. 이게 그냥 이렇게 있으면은 이걸 한번 돌려서 이 파란색과 맞춰주면 완성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상황은 이제 흰색 엣지 조각이 윗면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돌리다 보면 센터와 색깔이 일치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걸 2번 돌려주시면 완성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경우는 이 흰색 엣지 조각이 윗면에 있지만 이걸 돌려도 이 센터와 색깔이 맞지 않는 이제 센터와 흰색 조각이 색깔이 맞아버리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은 그냥 2번 돌려버리면은 이렇게 십자가 안 맞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 U'U'은 어느 쪽이죠? 이쪽이죠. U'을 한번 해주시고 R' 해서 이렇게 센터 색깔을 맞게 해주신 다음에 F로 완성을 하고 아까 여기 돌렸던 걸 다시 원래대로 원상복구를 해놔야 하니까 R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은 흰색 엣지 조각이 제자리에는 들어가 있지만 이렇게 뒤집혀져서 십자가 맞지 않는 상황인데요. 이건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기서 F2를 해주시면 앞면을 2번 돌려주시면 이 엣지 조각이 위로 올라가서 방금 전에 알려드린 상황과 똑같이 되겠죠. 그래서 U', R', F, R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기호가 처음이라 이렇게 설명드리면 헷갈리실 수도 있지만 사실 기호와 함께 이제 이 큐브 조각이 돌아가는 원리 그리고 이게 어떻게 맞는지를 생각을 해 보시면은 이제 기호를 알려드려도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이제 흰색 엣지가 위에도 아래도 아닌 이 중간에 있는 경우인데요. 이 중간에 있는 경우는 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이렇게 흰색 엣지가 중간에 있으면은 R을 해주셔서 이걸 위로 한번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U를 해주시면 옆으로 빠지겠죠? 옆으로 빠졌죠? 그리고 R' 해주신 다음에 그러면 밑에 맞춰놨던 십자도 망가지지 않고 흰색 엣지는 위로 올라온 상황이 되겠죠. 지금은 이렇게 흰색 엣지가 위로 올라와서 센터랑 색깔이 맞았지만 이게 뒤집힌 경우도 나올 수 있을 거고 뭐 그런 경우에도 방금 전에 제가 알려드린 대로 맞춰주시면 쉽게 이렇게 흰색 십자를 한 번에 밑에다 두고 완성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밑면에 흰색 십자를 완성하셨으면 그 다음으로 1층을 다 맞춰줄 단계인데요. 이 상황 같은 경우도 왕초보해법에서는 그냥 흰색이 들어간 코너 조각을 내 앞으로 가져다 놓고 무작정 될 때까지 트위스트를 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중급 해법은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급이겠죠. 먼저 중급 해법에서는 이 흰색 코너를 찾는 건 똑같습니다. 그리고 찾고 내 앞으로 이렇게 가져와야 하는 것까지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이 흰색 코너를 내 앞으로 가지고 오면 이 흰색이 앞에 있을 수도 있고 위에 있을 수도 있고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겠죠. 먼저 오른쪽에 있는 상황 알려드리면 이건 그냥 트위스트 한번 해주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이제 흰색이 내 앞에 있을 수도 있겠죠. 내 앞에 있는 경우에는 이제 왕초보해법대로 하면 이걸 트위스트를 계속하고 맞춰질 때까지 할 텐데, 그건 이제 사실 보면 트위스트를 5번이나 해야 돼서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중급해법은 다르게 할 거예요. 중급해법은 어떻게 하면 되냐, 바로 트위스트를 반대로 할 건데요. 우리 이걸 역트위스트라고 간단하게 부를 겁니다. 트위스트의 반대니까 역트위스트죠. 트위스트가 뭐였죠? 트위스트는 이제 올리고 시계 방향, 내리고 시계 반대 방향, 이렇게 하는 게 트위스트였잖아요. 그러면 역트위스트는 이거의 반대로 하면 되겠죠. 시계 방향 올리고 시계 반대 방향 내리고, 이렇게 하는 게 역트위스트입니다. 역트위스트도 트위스트랑 비슷해서 이걸 6번 하면 큐브가 원래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흰색 코너가, 흰색 색깔이 나와 마주보고 있는데 앞에 있는 경우에는 이 역트위스트를 해주면 되는데요. 시계 방향 올리고 시계 반대 방향 내리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상황은 흰색이 위에 있는 경우인데요. 이 상황은 어렵진 않지만 사실 좀 오래 걸립니다. 그냥 트위스트나 역트위스트를 3번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상황들은 이 흰색 코너를 찾아봐도 위에는 없고 이 밑에 제자리에 박혀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이것도 상황을 2개로 나눠서 설명드릴 건데요. 위에 있는 건 3개였는데 여긴 2개인 이유가 뭐냐면은 흰색이 밑을 보고 있으면 이건 맞는 거니까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설명드릴 거는 이제 흰색이 오른쪽을 보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건 트위스트를 2번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설명드릴 상황은 이제 흰색이 앞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건 아까 배운 역트위스트를 2번 해주면 됩니다. 역트위스트 2번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1층을 다 맞추면은 그 다음으로 2층을 맞춰야 하는데요. 이 2층을 맞추는 방법은 왕초보해법에서 알려드린 2층을 맞추는 방법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먼저 참고하시면은 이 단계에서는 굳이 새로 더 배울 게 없습니다. 2층까지 다 맞췄다면 그 다음 단계도 이제 왕초보해법이랑 똑같이 윗면에 십자가를 맞춰줘야 되는데요. 노란색 십자가를 맞춰야겠죠. 그런데 이제 왕초보해법 같은 경우는 그냥 이 단계 역시 무작정 될 때까지 했다면, 중급해법은 상황을 나눠서 이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각각 찝어드릴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상황은 이렇게 노란색 일자가 맞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제일 간단하죠. 앞면을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고, 이제 우린 이걸 큐브 기호를 배웠으니까 그거대로 해볼게요. F 해주시고 트위스트 F 프라임 해주시면 노란색 십자가 완성이 됩니다. 두 번째 상황은 이렇게 노란색 니은자가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도 역시 저희가 큐브 기호를 배웠으니까, 그리고 아까 역트위스트라는 것도 배웠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맞은 노란색 엣지 2개를 왼쪽 뒤에다가 두시고 F를 해주신 다음에 역트위스트 한번 F 프라임 해주면 노란색 십자가 완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상황은 이제 노란색 십자가 하나도 맞은 게 없고 이렇게 센터 하나만 덩그러니 있는 모습인데요. 이 상황 역시 저희가 기호를 배웠으니까, 그리고 트위스트, 역트위스트를 아니까 그걸 기반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점 하나만 있으면은 어딜 봐도 점 하나니까 어딜 보고 해도 상관이 없고요. F 트위스트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니은자 엣지 2개만 맞아 있는 그런 모습이 되죠.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나올 테니까 U2 해주신 다음에 F 역트위스트 F 프라임 해주시면 십자가 완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노란색 십자를 밑면에 다 맞춰 줬다면 그 다음으로는
이 노란색 윗면을 전부 완성을 해 줄 겁니다. 노란색 윗면을 전부 완성을 해 줄 건데, 이 단계에서는 이제 총 7개의 상황이 있고요. 다 맞은 걸 제외하고 7개입니다. 그리고 그 7개의 공식을 모두 아시는 게 이제 중급 해법이기 때문에 그 7개의 공식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알려드릴 상황은 이제 노란색 십자가 완성이 돼 있고 위에 노란색이 이렇게 두 개씩 안 맞은 경우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 알려드릴 상황은 이렇게 노란색 안 맞은 코너 2개가 이쪽에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 노란색 약간 좀 말로 하기 좀 민망한 그런 모양을 위에다 두시고 앞에다 두신 다음에 봤을 때 양 옆에 노란색 코너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어떤 공식을 써야 하냐, 이 공식을 알려드리기 전에 이제 아주 간단한 거를 하나 더 알려드려야 되는데요. 바로 이제 이 오른쪽 두 줄을 한 번에 돌리는 기호입니다. 아까 오른쪽을 돌리는 기호가 R이었죠. 그렇다면 이 오른쪽 두 줄을 한 번에 돌리는 기호는 뭘까요? 우리 이걸 간단하게 소문자 R, 스몰 r로 표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스몰 r, u, r 프라임, u 프라임, 그 다음에 스몰 r 이 두 줄을 한 번에 내리면 스몰 r 프라임이겠죠. 스몰 r 프라임, f, r, f 프라임, 이렇게 맞출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알려드릴 상황은 아까랑 비슷해 보이지만 이제 똑같이 봤을 때 양 옆에 노란색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뒤에 노란색 2개가 나란히 있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보시고 이 시점을 하신 다음에 공식을 R2 D 프라임 R U2 R 프라임 D R U2 R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상황은 이렇게 노란색이 대각선으로 맞아 있는 경우인데요. 이 대각선으로 맞아 있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시점을 하신 다음에 이 노란색 코너가 왼쪽에서 내 앞을 보게 해주시고 공식은 F R 프라임 F 프라임, 그 다음에 스몰 r U R U 프라임 스몰 r 프라임, 이렇게 해주시면 노란색 윗면이 모두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알려드릴 상황은 이제 노란색 윗면에 안 맞은 노란색이 총 3개가 있는 상황 2가지인데요. 이 상황 역시 공식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상황입니다. 이제 이 노란색이 3개가 안 맞은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나 맞은 코너를 내 왼쪽 앞에다가 두고 판단을 해야 하는데요. 이 상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왼쪽 앞에다가 맞은 코너를 뒀을 때 이 안 맞은 노란색이 나와 정면으로 마주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의 공식은 R, U, R 프라임, U, R, U2, R 프라임,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황은 아까랑 똑같이 이 노란색 하나 맞은 거를 내 왼쪽 앞에다가 뒀을 때 오른쪽에 노란색이 날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쪽을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건 이제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 오른쪽으로 한번 시점을 옮겨 주시고 R 프라임, U 프라임, R, U, R 프라임, U2, R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남은 2가지 상황은 이제 노란색 십자만 딱 맞아 있고 나머지 코너들은 하나도 노란색이 안 맞은 상황인데요. 이 상황 역시 공식이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으니까 딱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상황 같은 경우는 이제 노란색 십자가를 위에다 두고 이렇게 봤을 때 노란색이 2개씩 앞, 뒤로 이렇게 짝지어서 있는 상황인데요. 이 상황 같은 경우는 공식 난이도 자체는 굉장히 쉽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F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트위스트 3번 해줍니다. 그 다음에 F 프라임 해주시면 윗면이 다 맞게 됩니다. 자, 대망의 마지막 상황은
아까랑 똑같이 이제 한 쌍은 이제 노란색이 같이 나란히 있는데 다른 한 쌍은 이렇게 양옆으로 흩어져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 상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란히 있는 노란색 한 쌍을 내 왼쪽에다 더 주시고 공식을 써주시면 됩니다. 공식은 R, U2, R2, U 프라임, R2, U 프라임, R2, U2, R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윗면 노란색을 다 맞춰줬다면 그 다음으로 이제 윗면의 코너들을 이렇게 전부 제자리에 맞춰 놓아야 하는데요. 이 상황에서는 다 맞춰진 걸 제외하고 총 두 가지 상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상황입니다. 이 첫 번째 상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노란색 두 개가 맞은 게 이렇게 나란히 붙어 있고 반대쪽은 안 맞은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맞은 그 두 개를 왼쪽에다 두신 다음에 아까 배운 거에 비하면 약간은 긴 공식, 하지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공식 하나를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바로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데요. R, U, R 프라임, F 프라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트위스트 한번, 그 다음에 다시 R 프라임, F, R2, U 프라임, R 프라임 해주시면 이렇게 노란색 윗면의 코너들이 전부 맞게 됩니다. 이 공식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어려운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옛날에 썼던 방법인데 하나 소개를 드리자면, 먼저 초반에 R, U, R 프라임, F 프라임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뭔가 맞아있는 덩어리가 이렇게 밑에 그리고 오른쪽에 이렇게 있게 되죠. 그 다음에 트위스트 한 번을 해주면은 얘가 아까 여기 있던 덩어리가 트위스트를 해주면 위로 올라옵니다. 위로 올라왔으니까 이걸 다시 원래대로 밑으로 내려줘야겠죠. 그래서 R'으로 다시 맞춰주고 그 다음에 F, R2, U', R', 뭐 이런 식으로 외우는 방법도 있다라고 설명을 한번 드려봤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상황은 이제 노란색 윗면에 맞아있는 코너들이 이렇게 여기 하나, 여긴 안 맞았고, 여기 하나, 여긴 안 맞았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있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대각선으로 있는 경우는 공식은 좀 많이 길지만 이제 공식을 아무 데서나 보고 써도 맞는다라는 장점이 있는데요. 물론 이 공식은 아까 알려드린 공식에 비하면은 되게 길기 때문에 이 공식을 외우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아까 설명드린 이 공식 이걸 한번 써주시면, 그리고 한번 써주시고 이걸 잘 돌려보시다 보면은 아까 설명드린 또 이렇게 두 개가 나란히 맞아있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두 번에 걸쳐서 해결을 하셔도 되지만 어쨌든 중급 해법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한 번에 맞추는 공식까지도 알고 계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맞은 코너가 대각선으로 있을 때는 아까 어딜 봐도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무 데나 보신 다음에 공식 좀 깁니다. 하지만 들어갑니다. F, R, U 프라임, R 프라임, U 프라임, R, U, R 프라임, F 프라임. 그 다음에 트위스트 한번, R 프라임, F, R, F 프라임. 이렇게 해주시면 노란색 코너가 전부 맞게 됩니다. 자, 이렇게 노란색 코너를 전부 맞춰주셨다면 다 맞은 상황을 제외하고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총 4가지가 있는데요. 이 4가지 중에서 먼저 왕초보 해법에서 접해서 약간은 익숙하실 2가지 상황부터 먼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렇게 방금 전까지의 코너를 맞추는 단계를 마쳤을 때 이렇게 돌리다 보면 한 면이 더 추가로 맞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총 2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이렇게 다 맞은 면을 내 앞으로 2개 봐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공식을 써줄 겁니다. 여기서 공식을 쓰는 기준은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냐, 이 엣지 조각들이 나머지 안 맞은 총 3개의 엣지 조각이
어느 방향으로 돌아가냐 이걸 판단하시면 하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상황 같은 경우는 이건 노란 파란색이 안 맞았죠. 이 노랑 파란색은 맞으려면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파란색인 이쪽으로 가야 되고, 그 자리에는 노랑 주황 엣지가 있는데 이건 여기로 가야겠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도 여기로 와야 되겠죠. 이런 방향, 이 방향은 잘 보시면 이제 큐브를 배우다 보면은 지겹게 나오시는 시계 방향이죠. 시계 방향 같은 경우는 이 공식을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 맞은 면을 앞으로 보신 다음에 R 프라임 U R 프라임 U 프라임 R 프라임 U 프라임 R 프라임 U R U R2. 이게 처음에는 되게 길어 보이지만 손에 익으면은 그렇게 길지도 않고 사실, 그리고 되게 빠르게 할 수 있는 공식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방금 전에 시계 방향을 알려드렸다면 이번엔 반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도 알려드려야겠죠? 이거 같은 경우도 다 맞은 면을 앞으로 보고 봤을 때 노랑 파랑 엣지는 여기로 가야 되고요. 이렇게 거기 있는 노랑 빨강은 여기로 가야 되고요. 이렇게 노랑 초록은 여기로 가야 되니까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이죠. 이것도 똑같이 다 맞은 면을 앞으로 봐주신 다음 공식 들어갑니다. R2 U 프라임 R 프라임 U 프라임 R U R U R U 프라임 R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아무리 돌려봐도 추가로 더 맞은 면이 없는 두 가지 상황입니다. 이 상황 같은 경우는 왕초보해법에서는 되게 공식을 길게 써야 했지만 중급이니까 쉽게 써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상황은 이렇게 다 안 맞아 있지만, 다 맞으면 추가로 더 맞은 면이 하나도 없지만 이 엣지들이 어디로 가야 맞는지를 보셨을 때 노랑 파랑은 뒤로 가야 되고요. 파란색 거기 있는 노랑 초록은 다시 앞으로 가야 되죠. 이렇게 일자. 그 다음에 노랑 빨강은 노랑 빨강에 있는 이 노랑 주황 조각은 오른쪽으로 가야 되고요. 반대로 여기 있는 건 왼쪽으로 가야 맞겠죠. 이렇게 크로스 되는 모양을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이제 물론 맨 처음에 알려드린 기호 4가지 R, U, F, D 이걸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지만 좀 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이 가운데층을 돌려서 해결을 할 건데요. 이 가운데층을 돌리는 기호는 이제 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들 할 때 M이죠. 그래서 M의 기본은 내리는 겁니다. 내리는 게 M이에요. 그럼 올리는 건 M'이겠죠. M'. 두 번 돌리면 M2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상황에서 쓸 수 있는 공식은, 자, 어딜 봐도 상관이 없어요. 이 상황은 어딜 봐도 크로스 되기 때문에 어딜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M2 U', M2 U2, M2 U', M2. 쉽죠? 굉장히 쉽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상황도 역시 다 맞은 면은 없지만 이건 엣지들이 어디로 가야 큐브가 맞춰지냐를 봤을 때 얘는 노랑 빨강은 자기 옆으로 가야 되죠. 그리고 거기 있는 건 다시 자기 옆으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두 개. 그리고 여길 봐도 노랑 주황 옆으로 가야 되죠. 노랑 파랑 그 자리로 와야 됩니다. 이렇게 두 개. 이번에는 아까는 크로스 되었다면 여긴 크로스 되진 않죠. 그냥 자기들끼리 둘둘 이렇게 바뀝니다. 이 상황에서는 이제 보는 시점을 약간 다르게 해야 되는데요. 아까 같은 경우는 크로스 되는 경우에는 어딜 봐도 상관이 없었죠. 어딜 봐도 상관이 없었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두 개 바뀌는 거에서 오른쪽을 봐야 됩니다. 오른쪽을 봐야 된다가 뭔 소리냐, 이렇게 두 개가 짝을 이뤄서 서로 뒤집혀야 되잖아요. 서로 자리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두 개 중에 더 오른쪽에 있는 거 이쪽을 봐줘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이 두 쌍 중에 오른쪽을 봐줘도 상관이 없고 아니면 이 쌍 중에 오른쪽을 봐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튼 어디가 됐든 이 쌍의 오른쪽을 내 앞에 두고 봐주신 다음에 아까 알려드렸던 이 가운데층을 돌리는 기호
m을 한 번 더 활용을 할 겁니다. m2 u 프라임, m2 u 프라임, m 프라임 u2, m2 u2 m 프라임 이렇게 해주시면 큐브를 완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333 중급 해법을 전부 다뤄봤는데요. 이 중급 해법도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 이 중급 해법을 처음 배우실 때는 4, 50초 때겠지만 나중에는 2, 30초 때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해법입니다. 물론 그 밑으로 이제 10초 때 이렇게 하고 싶으시면 고급 해법을 배우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고급 해법 영상 같은 경우도 나중에 될 수 있으면 최대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